자, 2025학년도시 1학기 중간고사 한성고 문제예요. 한성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면부터 아주 뭐 만만치 않은 문제들로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무난하네요. 3차식입니다. 3차를 뭘로 나눴죠? 2차로 나누래요.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뭐 실제로 나누기를 해도 되겠고요. 또는 이렇게 계수 비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최고차항이 EX가 돼야 되니까 세제곱이 되니까 여기 EX가 와야 되겠죠. 상수항이 A니까 여기 A가 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A를 찾으려면 2차 항의 계수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죠? 자, 좌변의 2차 항의 계수는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우변의 2차 항은 여기서 2차가 나오네요. EX, 아니군요. 쏘리. 그죠?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X제곱이랑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A랑 X제곱이랑 플러스 AX제곱 2차가 나오네요. 그래서 계수 비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같아야 되니까 결국 A는 1이 되겠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x가 루트 3 마이너스 1일 때 다음을 간단히 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죠. 5차가 나와 있네요. 자, 먼저 그러면 이 식부터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x 1을 넘겨서 x 플러스 1이 루트 3이 되고요. 양변 제곱하면 2x 플러스 1이랑 여기가 3이니까요. 결국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일단 차수를 줄이고 싶으면요. 제가 여기 5차, 4차가 제일 크잖아요. 이 차수를 한번 줄여볼게요. 이 차수는 어떻게 되죠? 이 차수는 x 세제곱으로 묶으면요 x제곱 플러스 2x가 되거든요. 근데 x제곱 플러스 2x가 얼마냐면 여기서 보면 2예요. 맞죠? 2예요. 그래서 여기 대입하면 이게 2니까요 2x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2x 세제곱이랑 여기랑 하면 5x 세제곱 될 거 아니에요. 5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나머지 남은 거 이제 이쪽만 간단히 하면 됩니다. 먼저 x 세제곱부터 간단히 해볼까요? x 세제곱을 차수를 줄이면 한번 해볼게요. 첫째 x 세제곱부터 간단히 하면 세제곱은 제곱의 x니까 제곱이 지금 뭐죠? 제곱이 여기서 보시면 x제곱인 2-2x예요. 맞죠? 그래서 x제곱 대신에 2-2x를 넣고요. 거기에 x를 곱한 거니까 2x-2x 제곱이 됩니다. 다시 2x-2의 x제곱 대신에 또 2-2x를 넣으면요. 그리고 2x-4 플러스 4x가 되니까 거기 6x 빼기 4가 돼요. 아, 이게 바로 5배의 6x 빼기 4가 되고요. 마이너스 4배의 x제곱은 나와있죠. x제곱은 얼마나 그랬어요? 2-2x고요. 나머지는 5x 빼기 6 그렇게 됩니다. 자, 정리만 하면 되겠어요. 30x고요. 20이고요. 마이너스 8이고요. 8x고요. 마이너스 5x 빼기 6이에요. 자, 계산하면 30x, 8x, 33x고요. 여기는 얼마인가? 28에 6이니까요. 34가 돼요. 마이너스 34. 그죠? 자, 이제 x가 원래 뭐였죠? 루트 3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래서 33 루트 3 마이너스 67이 되겠죠. 그래서 A는 33이고요. B는 마이너스 67이니까요. A 마이너스 B는 90, 100이 되겠네요. 100, 그죠?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번 봅시다. 자연수 n이에요. 이때 이 n 플러스 2차의 다항식을 x-3이라는 2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고 한답니다. 이때 a, b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역시 항등식으로 한번 식을 완성해 보면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라는 이 다항식을 뭘로 나눴죠? x 빼기 3의 제곱으로 나누었죠. 물론 몫은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나와 있습니다. 3의 n제곱 x-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건 뭡니까? 항등식이니까 우리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x의 양변에 3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3의 n제곱 되고요. 여기는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3 들어가면 0이 되니까 없어지고요. 여기도 3 들어가면 0이 되니까 없어지네요. 이게 0이라는 얘기군요. 자, n은 자행수니까 3의 n제곱은 0이 아니죠.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즉 b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가 된다는 식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 또 b를 찾으려면 식을 또 하나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주어진 이 식으로는 더 이상 수치를 대입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문자를 줄여야 되겠죠. 지금 a, b 문자 두 개니까 요놈을 이용해서 b를 a로 표현합시다. 그럼 이 식을 다시 쓸 수 있겠죠. 보세요. x의 n제곱이고요. x제곱 플러스 ax b 대신에 뭐가 들어가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니까요. 마이너스 3으로 묶어버릴게요. 이렇게 되고요. 좌변이. 맞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되네요. x의 n제곱에 x 마이너스 3, x 맞죠? a 마이너스 3에다가 x 플러스 a 플러스 3인가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나요? 됐죠? 이렇게 됐고요. 오른쪽은 그대로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되어서 3의 n제곱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아, 이렇게 해서 문자 b도 a로 만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보세요. x-3이 약분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 변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식이 하나 나오겠죠. 자, 좌변은 x의 n제곱에 x 플러스 a 더하기 3이 되고요. 여기는 x 마이너스 3의 qx가 되고요. 여기는 3의 n제곱만 남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x에 뭘 대입해요? 3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3의 n제곱에 3 플러스 a 더하기 3이고요. 여기 3 넣으면 0이 되죠. 남는 건 3의 n제곱만 남고요. 3의 n제곱은 약분을 하게 되면 1이 되고요. 결국 좌변 6 플러스 a가 1이 되니까 a는 마 5가 됩니다. 됐죠? 자, a가 마 5니까 b는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 곱하기 a의 마 9니까요. 15 빼기 9가 되니까 6이 되겠습니다. b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5 더하기 6이니까요. 답은 1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4번 보겠습니다.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fx를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와 같답니다. 맞죠?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결국 f3이거든요. 우리 얘랑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식을 한번 써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bx 마이너스 3이라는 3차식을 x제곱 마이너스 2x 즉 x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몫은 모르겠고요. qx고요. 됐죠? 그 다음 뭡니까? 나머지가 얼마다? f3이래요. f3 얘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F3은 계산하면 얼마냐면요. 27 마이너스 33은 9a 플러스 3b 빼기 3이 돼가지고요. 나머지가 결국 얼마냐면 마이너스 9a 플러스 3b 플러스 24란 얘기죠. 이게 나머지란 얘기예요. 이게 F3. 이때 a, b를 구하라. 간단한 건 식이 다 만들어졌으니까요. 식 두 개만 뽑아내면 되겠다. x 0을 대입하면 되겠죠. 0, 0, 0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9a 더하기 3b 플러스 24가 나와서 정리하면 9a 마이너스 3b가 27이 되네요. 자, 3으로 나누면 3a 마이너스 b가 항구 27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또 하나의 식은 x는 2를 대입해야 되겠죠. 2 대입하면 왼쪽은 8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빼기 3이 2 대입하면 여기 0이 되고요. 오른쪽 그대로 남아서 써주면 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9a 이항하면 5a 되고요. 3b 이항하면 마이너스 b 되고요. 숫자는 여기 계산하면 5가 돼서 5 우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그럼 24 빼기 5가 되니까 19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식이 또 하나 나오네요. 그래서 이 1번식과 2번식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빼는 거죠. 1번에서 2번 3a 빼기 5a 하면 마이너스 2a고요. 마비 없어지고요. 9에서 19를 빼면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그래서 a는 5가 나오고요. a5를 여기 대입하면 15니까 b는 6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11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 4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건너갈게요. 자,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차네요. 그러면 fx도 뭔가 x제곱으로 시작하고요. gx도 x제곱으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얘도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다항식입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세 가지 조건이네. 가와 나도 있고요. 또 여기도 또 있어요. 이때 f4, g5 그죠? 값을 찾아라는 얘기인데. 자, 일단 봅시다. 가의 조건을 보니 fx와 gx를 뺐어요. 뺐더니 이것을 뭘로 나눴죠? x-1로 나눴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fx도 x제곱으로 시작하죠. gx도 x제곱으로 시작해요. 그럼 이 두 개를 빼면요. 이게 몇 차겠어요? x제곱 항이 없어지니까 1차가 되겠죠. 아하, 이게 1차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벌써 x-가 1차잖아요. 몫은 당연히 뭐겠어요? 상수겠죠. 됐죠? 자, 이 몫과 나머지가 같다고 그랬어요. 몫이 a니까 나머지도 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변에 뭐가 되냐? a를 묶어버리면요. x-2 플러스 1이니까 x-1이 됩니다. 아, fx에서 gx를 뺐더니 a의 x-1이 된다는 얘기죠. 즉 뭐냐? f와 g는요. x-1을 공통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나 조건은 뭐죠? 그래서 나 조건은 fx와 gx를 곱했습니다. 곱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1로 떨어진대 나눠서. 즉 뭐죠? x 플러스 1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게 나머지가 몫을 뭐 qx라고 할게요. 자, 그럼 왼쪽이 4차니까 여기 2차 나왔죠. 여기는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qx는 뭐가 되냐? qx는 뭐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qx는 자, 보세요. g4가 얼마입니까? g4가 3이니까요. 그렇죠? 둘 다 g부터 구해볼게요. gx를 먼저 구해보면요. gx도 x제곱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x-1을 둘 다 공통인수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얘는 x-1은 분명히 갖고 있을 것이고 g4가 3이 돼야 되니 g4를 한번 넣어보면요. 그죠? 4-1이 되고요. 3이 되죠. 3 되니까 3 곱하기 여기 뭐가 와야 3이 되니까 1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x 빼기 3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1이 되겠죠. 그래서 gx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맞죠? fx는 뭡니까, 선생님? fx도 당연히 x-1은 공통인수로 갖고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 안 써먹은 게 있습니다. 뭐가 안 써먹었죠? 여기 x 플러스 1 있잖아요. 곱했는데 x 플러스 1을 하나 인수로 가져니까 얘를 누가 가져가는 거죠? fx가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fx가 결정이 되고요. 됐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f4에서 g를 빼는 거죠. f4는 얼마인가요?
4 집어넣으면 3 곱하기 5가 되니까 15. 그죠? G5는요. 5 여기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니까요. 4 곱하기 2는 8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두 개를 빼면 15에서 8을 빼면요. 답은 7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죠? 자, 6번 갑시다. XY. 자, 지금 XY에 관한 다항식인데 이것을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개 이상의 문자가 들어있는 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문자들 중에 차수가 제일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잖아요. 지금 X도 2차고 근데 Y도 2차니까 차수가 같죠? 같을 때는 원하는 아무 문자를 하셔도 돼요. 지금 그럼 전 보통은 X에 관해서 하잖아요. 자, 일단 이 문제 시작은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X의 2차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X 1차는 X와 마이너스 3XY잖아요. 그래서 X1 마이너스 3Y 이게 1차야. 나머지는 상수죠. 마이너스 2Y 제곱이랑 이 부분은 다 상수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Y 제곱으로 묶으면요. 2Y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Y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으니 이놈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냐면요. x 뭐뭐뭐 딱 그죠? 그다음에 2x 뭐뭐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x 마이너스 근 2x 마이너스 근뭐 x 마이너스 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자,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근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자, 근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근을? 이 방정식의 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x는 근의 공식에 따라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는데요. 루트 안에 판별식이 들어가겠죠. 루트 안에 y에 관한 2차예요. 맞죠? 근데 이 루트가 벗겨져야만이 x의 근이 다항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루트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루트가 벗겨진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d 판별식 있죠. 이것이 무슨 완전 제곱꼴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제곱꼴이 돼야 루트가 같이 없어지겠죠. 아하, 결국 이 문제는 뭘 찾는 거냐? 그죠? 판별식이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되죠. 완전 제곱이 되려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니까요. 아,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 식이 xy에 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요. 이것의 판별식을 구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판별식에 뭐가? 판별식이 또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판별식부터 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4, 2, 8에다가 마이너스 이거부터 내면 플러스 되겠죠. 2y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y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자, 정리하면 1 마이너스 6y 되고요. 9y의 제곱이고요. 여기 16y 제곱 마이너스 여기 얼마인가요? 8ky 마이너스 16y 플러스 8k 이렇게 되겠죠. 자, 내림차순 정리하겠습니다. y에 관해서. 자, 여기는 25y 제곱 되고요. 자, 1차는 어디 있죠? 1차는 여기에 16이랑 마 16이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22 상수는 22가 되고요. 여기 또 8k 있죠. 이게 1차가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상수항은 8k와 여기 1이 있습니다. 와, 복잡하네요. 이게 바로 판별식이에요. 근데 이 판별식이 뭐예요?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잖아. 여기 짝수니까 우리 2로 묶어낼게요. 묶어내면 11이 되고요. 여기는 4가 됩니다. 그래서 4분의 D 판별식을 쓸게요. 이게 또 0이 돼야 돼요. y에 관한 이 2차식의 판별식이 또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왜냐?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 돼줘야 되니까. 이해가지? 자, 그래서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상수항 이렇게 되겠죠. a고 c니까요. 자, 전개하겠습니다. 121이고요. 88k이고요. 44 16k 제곱이고요. 여기는 전개하면 뭐죠? 25에서 8을 곱하면 얼마인가요? 25에서 8을 곱하면 8호 40 8이 16 200이 되네요. 그래서 200k가 되고요. 여기는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k 제곱이고요. 88k에서 마이너스 200 빼면 얼마인가요? 112인가요? 맞죠? 112k이고요. 플러스 여기는 12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k 제곱 마이너스 112k 플러스 121이 뭐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되잖아요.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k 값을 인수분해해도 되겠지만 우리 문제를 보면요. 모든 k 값 합이에요. 자, 여기서 k 값 두 개 나오죠. 그럼 뭘 구하면 되죠? 여기서 나온 k 두 근의 합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16분의 112. 그래서 답은 7이 되겠네요. 3번. 자, 어떤 xy에 관한 2차식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해서는 뭐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된다. 알겠죠? 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면 z라는 복소수가 루트 2분의 i-1일 때 이 복소수를 n제곱한 것과 이 복소수에 루트 2를 더한 것을 n제곱한 것의 합이 0이 되는 n의 값의 개수는 총 몇 개냐면 n은 100 이하의 자연수라는 얘기죠. 자, 그듭제곱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빨리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듭제곱 문제는 거의 패턴이 문제잖아요. 복소수는. 자,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z의 n제곱부터 해봐야 되겠죠. 일단 z는 얼마인가요? 나와 있는 대로 루트 2분의 i-1이잖아요. 맞죠? 자, 이걸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제곱하면요 2분의 위에 거 제곱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i가 돼서요. 마이너스 i가 나옵니다.
됐죠? 자, 이 반면에 z 플러스 루트 2는 얼마인가요?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럼 루트 2로 통분하면요. 루트 2분의 그죠? i 마이너스 1 루트 2분의 루트 2가 그죠? 얼마가 돼? 2가 되겠죠? 루트 2분의 i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결국. 루트 2분의 i 마이너스 1과 루트 2분의 i 플러스 1을 거듭 제곱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뭐 우리 그냥 구체적으로 z2라 그럴게요. 이건 1이라 그럴게요. 됐죠? 자, 이걸 제곱하면 z2를 제곱하면 뭐가 되나요? 이 전체를 z2라 둔 거예요. z1이라 둔 거고요. 됐죠? 자, 어쨌든 두 개 n 제곱해서 합이 0이 돼야 됩니다. 제곱하면 얼마죠? 이거 제곱하면요 2분의 2i가 되니까요. i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i랑 i를 더하면 0이 되잖아요. 합이 0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n이 얼마일 때 합이 0이죠? 2일 때 최초로 합이 0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자, 세제곱 해볼게요. 세제곱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i에다가 한 번 더 곱해야죠. 뭘 곱해요? 루트 2분의 i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곱한 거죠. 자, 그럼 얼마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되네요. 맞죠? 루트 1 플러스 i가 돼서 다시 z2가 되네요. 맞죠? 자, z2의 세제곱 얼마인가요? i에다가 또 루트 2분의 i 플러스 1을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두 개 더해도 0이 되나요? 0 안 돼요. 자, 마지막 4제곱 해볼게요. 4제곱하면 당연히 제곱에다가 제곱한 거니까요. 마이너스 i의 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4제곱 해볼까요? z2 4제곱하면요. i z2의 제곱이니까요. 여기 i의 제곱이죠. 그래봐야 마일이에요. 그럼 마일 뒤에도 0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5번째로 갈게요. 5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5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1에다가 z1 곱한 거니까요. 맞습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i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죠. 자, 이쪽은요. z2는요. 5제곱하면요. 마이너스 1도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2분의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죠? 자, 이제 6제곱 역시 이것도 두 개 더해도 0 안 돼요. 자, 6제곱 해보겠습니다. z1에 6제곱하면요. 6제곱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z1 제곱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 마이너스 i였죠. 마이너스 i의 세제곱하면요. 뭐가 되나? 플러스 i 돼요. 맞죠? 자, 그럼 이쪽 변권 6제곱하면 뭐가 돼? 역시 제곱의 i의 세제곱. 자, z2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i의 세제곱이거든요. 마이너스 i 되네요. 아하, 결국 6제곱일 때 두 개를 더했더니 뭐가 됩니까? 합이 0이 돼요. 자, n이 얼마일 때? 6일 때입니다. 그럼 게임 끝났죠? 자, 8번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 다음의 값을 구하라. 자, 분모가 굉장히 복잡한 식이네요. 분모부터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2차식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알파가 한 근이니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0이에요. 자, 여기서 2차는 3알파 마이너스 1이니 2차를 1차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3알파 대신에 뭘 집어넣죠? 3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2차가 1차로 됩니다. 9알파 마이너스 3이고요. 5알파 더하기 3 하면요. 결국 이게 뭐가 되냐면 4알파가 돼버리네요. 자,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나 이쪽도 똑같이 하면 물론 4베타가 나오겠죠. 4베타분의 4알파고요. 이쪽은 4알파분의 4베타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약분 다 하면요. 이 문제는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라는 간단한 식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요. 변형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이잖아요. 두 근의 곱은 얼마죠? 1이죠. 두 근의 곱은 1이고요. 합은 얼마인가요? 3이잖아요. 3 제곱하면 되고요. 2 곱하기 1이고요.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바로 9 마이너스 2니까요. 바로 답은 7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다음 또 9번 가겠습니다. 함수 그래프가 나왔네요. 그래프가 나오면 문제가 더 쉽죠. 자, 함수 fx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gx는 1차 직선이네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a입니다. 만난다는 얘기는 맞아 교점이라는 얘기잖아. 즉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요. x 플러스 3을 연립해서 나오는 교점이죠. 그래서 x제곱 연립했더니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가 당연히 되겠지요. 0이 되고요. 4와 마2가 나옵니다. 어디가 마2죠? 여기가 마2고요. 여기가 4입니다. 됐죠? 이랬을 때 f2x-k는 g2x-k를 만족하는 실근의 합이 3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방금 얘기했잖아요. f2x-k와 g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교점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디서 마2와 4에서 두 개가 fx, g는 같아지는 거잖아요. 이 교점이 바로 뭐죠? fx는 gx가 같아지는 x값이 2와 4라는 얘기다. 마이너스 2와 4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그 얘기는 결국 요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2와 4일 때라는 얘기죠. 즉 2x-k가 마이너스 2와 4일 때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한근은 x는 마이너스 2일 때는 k 마이너스 2를 2로 나눈 거고요. 또 4일 때는요 k 플러스 4를 2로 나눈 게 바로 이 두 개가 답이 된다는 거죠. 뭐요?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의 합이 얼마라고?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2분의 k 마이너스 2와 x값 찾는 거잖아요. 2분의 k 플러스 3을 합이 3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3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더 하면요 2분의
2k 플러스 1이 되고요. 얘가 3이니까 이게 3이 되려면 얘가 6이 돼야 되겠죠? 6이 된다는 얘기는 k는 얼마? 2분의 5가 되나요? 맞습니까? 2k 플러스 1 맞나요? 다시 자 여기서 고! 자 실근의 합이 3이라 그랬죠. 3이니까 2분의 k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4의 합이 3이란 얘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2분의 2k 플러스 2가 3이란 얘기네. 이게 넘어가면 6이 되겠죠. 6은 다시 넘어가면 4가 되고요. 결국 k 값은 얼마다? 2가 되겠다. 답은 2번. 자,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1차 함수예요. 직선이죠. fx 1차 직선이고요. 그다음 8,0을 지나네요. 여기 8,0을 지납니다. 2차 함수는 x 8. 여기가 대칭축이래요. x 이퀄 8이 대칭축이 되네요. 되는 2차 함수이다. 이 함수 fg의 그래프가 서로 만나는 점이 각각 4와 16이에요. 그죠? fx와 gx가 방금 위에서 했듯이 같아지는 점이 바로 뭡니까? x 이퀄 4와 16이 근이라는 얘기죠. 이때 이 함수의 모든 실근의 곱은 얼마냐 그랬습니까? 이 방정식 조금 그러네요. 자, 이건 뭐죠? 우리 fx의 절대값 그래프와 gx의 합이 항상 0이 돼야 된다. 자, 이걸 함수로, 이건 방정식이잖아요. 함수로 풀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절대값 fx와 gx를 이해하면 마이너스 gx가 되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두 그래프를 그려서 두 그래프가 만나는 x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근인 거죠. 자, 그럼 절대값 그래프 그려야 되겠잖아. 우리 어떤 함수의 전체 절대값이 씌워지면 어떻게 그리죠? 어떻게 그려요? x축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위로 꺾어 올리는 겁니다. 맞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꺾어 올리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대칭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맞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맞아요? 지금 x8을 가운데 두고 보니까 여기가 대칭이에요. 이렇게. 여기 16이니까 각 절반이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래프가 뭐가 되냐면 초록색 그래프가 바로 직선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초록색 그래프 더 진하게 그려볼까요?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즉 이런 얘기죠. 요 그래프와 그죠? 요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y는 절대값 fx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gx라는 그래프는 뭘까요? 마이너스 gx라는 그래프는요, 실제는 마이너스 y는 gx라는 얘기가 되고, 이건 뭐냐? y 꼴 gx라는 그래프와 비교를 해보면요, y 값 대신에 y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y 꼴 gx라는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이동한 것이 x축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y는 g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있는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킵니다. 그럼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 있던 꼭지점이 이쪽으로 오겠죠. 위로 오는 거죠. 그러면 됐죠? 자, 그럼 거꾸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점은 그대로 지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보세요. 여기도 지나가겠죠? 이런 식이 돼서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대칭이에요. 위아래로 이런 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요, 여기 점이 바로 뭐냐 하면 여기 점이 바로 뭐겠어요? 여기 있던 게 그대로 대칭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4, 한쪽이 4예요. 그럼 이쪽 교점은 얼마겠어요? 당연히 8을 가운데에 두고 왼쪽이 4니까 여기도 4만큼 떨어져 12가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을 만족하는 두 근은 바로 4와 1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곱하면 4 곱하기 12니까요. 답은 48이 되는 거죠. 자, 방정식 분자를 함수로 생각하면 x축과 교점의 x좌표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2차 함수 너무 쉽네요.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이면 판별식이 양수죠. 자, 방금 했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연립해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이것의 판별식 4분의 d를 해볼까요? 6이 2 곱하기 3이니까요. 맞죠? 4분의 d면 b 프라임 3이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c가 k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9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양수라는 얘기니까 결국 k는 뭐가 되겠냐? k는 뭐보다 작다? 10보다 작은 수가 되고요. 10보다 작은 수 중에 제일 큰 자연수 k 값 최대는 9가 되겠죠. 답은 1번. 자, 두 정수 m, n에 대하여 정수입니다. 자, f는 2차 함수고요. g는 1차예요. 이럴 때 다음 가나다의 조건에 따라서 fx 빼기 g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이 12가 될 때 이것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즉 fx, gx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조건이 많습니다. 가나다 세 가지에다가 여기 또 이제 네 가지예요. 먼저 가부터 볼게요. fx는 2차거든요. 2차인데 최대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식이 생겼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겼겠죠. 꼭지점이에요. 최대값이 이렇게 해서 최대값이 0이니까 x축에 접한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바로 최대값이라는 얘기죠. 가 조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2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gx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한 점이 n,0이래요. n,0에서 만난다고요? 자, 그럼 x축 위의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인데 2차 함수가 x축 위에 있는 점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가 m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직선이 이런 식으로 1차 함수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교점이 뭐니까요. 그 다음 교점이 n 플러스 4예요. 그래서 여기가 n 플러스 4, 32n이 되는 거죠. 됐죠? 아, 그러면 2차 함수의 fx는 결정이 됐을 것 같아요. y는 fx는 뭐냐? x-m 최고차항 모르니까 쏘리 a의 x-m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 gx 1차는 뭐가 될까요? 1차는 쉽습니다. 지금 n,0과 n 플러스 4, 32n을 지나는 직선이니까요. 기울기를 찾아보면 기울기는 뭐가 돼요? x의 증가는 n 플러스 4에서 m을 뺀 것분에 32n에서 0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32n이니까 8n이 기울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y는 뭐냐? 기울기가 8n이고요. n,0을 지나니 x-m이 되겠죠. 이게 gx예요. gx는 결정이 됐잖아요. gx는 mn에 관한 식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럼 이것도 a를 그죠? mn에 관한 식으로 해야 되니까요. 자, 이것이 꼭지점은 여기지만 여기도 지나는 거잖아요. 2차 함수도. 그래서 여기다가 n 플러스 4, 32n을 대입해 보면요. 맞죠? 그럼 y는 32n은 a에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죠? 여기가 n 플러스 4를 지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16에 a가 32n이니까 약분하면 a는 2n이 되네요. 맞죠? 자, 그럼 a는 2n입니다. a는 2n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fx가 결정이 되겠죠. 그럼 fx는 a가 2n이니까 2n의 x-m의 제곱이라는 이 함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fx, gx 모두 결정이 됐어요.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다 조건 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정수에 대하여 그죠? a라는 정수. 아까 이 a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k라도 꼴 그랬네요. 아까 그렇죠? k라도 써야 되나요? k가 2n이에요. 어찌됐든 fx는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때 a가 0부터 4까지의 정수인데요. 그럼 a는 0부터 4, 0, 1, 2, 3, 4. 그 각각에 대해서 이 범위에 있는 b 값에 대하여 a, b의 순서상의 개수가 45래요. 물론 정수의 순서상이죠. 자, 먼저 그러면 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적어볼게요. 그러면 fx는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림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 첫 번째 a가 0일 때부터 해봐야 되겠죠. a가 0일 때는 도대체 몇 개가 나올까? 순서상이 a가 0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gm 플러스 a부터 그러니까 gm 플러스 0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gm부터 시작해서 fm까지인데요. a가 0이니까요. gm은 뭐가 되냐? gm 여기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0 되잖아요. 그죠? 0부터 fm도 뭐가 되죠? 집어넣으면 0 되잖아요. 0,0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a가 0이고 b도 0이니까요. 이때는 개수가 몇 개? a, b가 0,0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개가 존재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a가 1이면 어떻게 되죠? a가 1이면 g m 플러스 1에서부터 b가 f m 플러스 1까지니까요. g m 플러스 1 여기 집어넣으면요 8n부터요. 8n부터 시작해서 f m 플러스 1 집어넣으면요 2n까지거든요. 그럼 8n에서부터 2n까지 정수의 개수는 몇 개냐? 어떻게 정수 개수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 2n 오른쪽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1을 더하는 거잖아요. 1-6n개가 나옵니다. 됐죠? 두 번째는 1-6n개. 자, 세 번째 또 해볼까요? 세 번째는 a가 2일 때 a 2 집어넣으면요 gm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fm 플러스 2까지잖아요. 자, gm 플러스 2 x에 집어넣으면요 얼마가 돼요? 16n이 되고요. fm 플러스 2 여기 집어넣으면요 m 플러스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가 되고 4이 8n이네요. 자, 그럼 이때 개수는 몇 개냐? 8n에서부터 16n을 빼고 1을 더하는 거니까 1-8n개가 나옵니다. 자, 됐죠? 자, 이번에는 a가 4일 때, a가 3일 때 3일 때는 gm 플러스 3부터 시작해서 b가 fm 플러스 3이니까요. 이때는 얼마가 돼? m 플러스 3 집어넣으면 24n이 되고요. 여기에 m 플러스 3 넣으면 9, 18n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는 개수가 몇 개냐? 18n에서 24n 뺀 거에 1을 더하니까 두 번째와 똑같아요. 1-6n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n이 이제 뭐 어디까지 해야 돼요? 아까 보니까 4까지 하면 되는 거죠. 끝났네요. 맞죠? 이 g m 플러스 3이 맞죠? 3, 8이 24 맞죠? 4까지 해야 돼.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죠? 다섯 번째 a가 4하면 어떻게 되죠? gm 플러스 4부터 시작해서 fm 플러스 4까지인데 m 플러스 4를 집어넣으면 여기 32n이 되고요. 여기도 m 플러스 4를 넣으면요 4, 4, 16에 여기도 32n이 돼가지고요. 이때는 개수가 몇 개 빠지죠? 4,32n이니까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때도 한 개밖에 안 나와요. 됐죠? 그러면 결국 여기도 한 개, 여기는 요거 이 개수를 다 더한 이 개수의 합이 몇 개다? 45개이잖아요. 자, 다음 몇 개입니까? 1만 더하면 5개고요. 거기다가 6n 12n이다 마이너스 20n이 되네요. 5 마이너스 20n이고요. 이게 45가 돼야 되니까요. 결국은 5 나누면 40이 되고요. 맞죠? n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맞습니다. n이 마이예요. 자, 그러면 n 마이 집어넣으면 자 fx는 뭐가 되나요? fx는 n 마이 여기 넣으면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고요. 됐죠? gx는 뭐가 되죠?
gx는 mi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16의 x 마이너스 m이 되는 거죠. 자, fx 빼기 gx는 모든 근의 합이 12니까요. fx gx 뺄게요.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m 제곱에서 빼기 gx니까 플러스 되겠죠. 이것은 0이다. 이것의 근의 합이 12니까요. 4로 마이너스 4로 나눠버릴까요?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좀 편리하게 해서 마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해도 전개할까요?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제곱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m은 0이니까요. 즉 1차항의 개수가 2m 플러스 4x가 되고요. 상수항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지 안 했냐면 근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m 플러스 4가 되니까요. 이게 12가 되고요. 여기는 8이 되고요. m은 4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아니면 아까 여기서요 x-m으로 묶어내서 인수분해 해도 됩니다. 어쨌든 m이 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f5의 값 찾아볼게요. f5는 마이너스 4의 x 여기 5 들어갑니다. 5 빼기 m이니까 4의 제곱이 돼서요 마4가 되고요. 다음 g5 구해볼까요? g5는 여기 또 x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의 5 빼기 4의 제곱이니까요. 이때는 마이너스 16이 되네요. 그러므로 마4 곱하기 마16을 찾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64가 되겠다. 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 기나긴 여정이 끝났네요. 됐죠? 네. 자, 13번 실수 AB 복소수가 이렇게 돼. 이 관계식을 만족하시게 되자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z의 제곱이니까요. 2a 더하기 bi의 제곱 z의 켤레면 2a 마이너스 bi의 제곱의 합이 0이 된다는 거죠. 자, 전개합니다. 4a 제곱 플러스 4abi 마이너스 b제곱이고 여기도 4a 제곱 마이너스 4abi고요. 마이너스 b제곱 i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되겠죠. 이게 0이에요. 4abi 없어지고요. 결국 8a 제곱 마이너스 2b 제곱은 0인데 맞죠? 2로 다 나눠버리면 결국 4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0이가 되고요. 이때 b 제곱은 뭐가 되죠? 4a 제곱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할 때 이 값의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 최소값 찾는 거는 그러므로 12a 제곱 플러스 6b 플러스 15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b 값은 아직 안 나왔나요? 그죠? b 값은 얼마가 되죠? 여기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맞죠?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a니까 아니면 a제곱 값을 집어넣을까요? b가 두 개 나오니까 여기서 보면 a제곱은 4분의 1 b제곱이니까요. 이 값을 여기 대입합시다. 자, 그러면 12 곱하기 a제곱 대신에 4분의 1 b제곱 되고요. 여기 6b 되고요. 15가 됩니다. 다행히도 3으로 약분되니까 3b제곱 플러스 6b 플러스 15니까요. 자, 완전 제곱식을 고치면 되겠죠. 그럼 최소값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 플러스 1의 제곱이요. 여기 3이니까 1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12가 되겠다. 꼭지점에서 최소니까. 됐죠? 네. 14번 봅시다. x의 범위가 0과 2 사이일 때 다음에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보니 2x-1이란 값이 공통으로 들어있어서 얘를 치환하겠습니다. 자, 치환하면 뭘 남긴다? 치환하면 뭘 남겨? 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나요? 이름을 남기나요? 호랑이? 아니죠. 가죽을 남기나요? 어쨌든 자, 2x-를 t로 치환했으니 치환하면 뭘 남긴다고? 범위를 남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t의 범위를 바꿔야죠. x의 범위를. 자, 0 집어넣으면 얼마인가? 마1부터 2 집어넣으면 얼마죠? 3까지예요. 됐죠? 자, 이때 그러면 y는 뭐가 되냐? t제곱, 이거 t로 다 치환했잖아요.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8이 되고요. 자,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2,4가 꼭지점이에요. 자, 2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럼 최소값이 벌써 얼마다?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대칭축이 2니까요. 마이너스 2과 3 어느 것 중에 최대냐? 2에서 가장 대칭축 2에서 마이너스 1이 뭔가요? 3이 뭔가요? 마이너스 1이 더 멀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더 최대값이겠죠. 맞죠? 자, 그래서 결국 최대값은 얼마일 때? f 마1일 때. 마1을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그죠? t값이 마1일 때니까요. 그죠? 그래서 마3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니까 9 더하기 4는 13. 됐죠? 최대 최소값 더하라고 했으니 17이 바로 답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간단하죠? 자, 범위 치환을 하게 되면 뭘?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를 남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여기서 1번식이고요. 2번식이라고 하면요. 1번과 2번을 연립합시다. 알겠죠? 자, 여기서 b 값이 얼마냐? b가 27-2a 제곱이니까 여기 대입하면 1번식은 뭐가 되냐? a 제곱은 4 b 대신에 4 27-2a 제곱이 되고요. 자,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8a 제곱 맞죠? 은 4, 2, 8, 100이 되네요. 4, 7, 28, 108이 되나요? 맞죠? 9a 제곱이 108이니까 a 제곱은 12가 됩니다. 맞죠? 자, a 제곱이 12란 얘기니까 b 값은 얼마가 나 여기서 b 값은 4분의 1 a 제곱이니까요. 즉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4분의 1 3이 되네요. b가 3이니 b 제곱은 9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a 제곱 b 제곱의 합은요. 두 개 더하면 12에서 9를 더하면 21이 되겠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벽면에 40m인 철망을 디귿자 모양의 울타리를 만든다. 울타리의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일 때 바닥의 최대 넓이를 구하라. 이 바닥의 최대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지요. 자, 일단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요, 이 길이를 x라고 둘까요? 그럼 이쪽 변도 x겠죠. 그럼 이 가로는 얼마일까요? 총 철망의 길이가 40이라 했으니 40 빼기 2x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 벽면은 철망이 안 들어가잖아요. 디귿자 모양만 철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넓이를 y라고 하면요,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는 x 곱하기 40 빼기 2x가 되고요, 결국은 2차 함수 꼴이 되겠네요. 자, 물론 2차 함수는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죠?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죠? 꼭지점에서 가자니까요. 고치면 20x고요. 반의 제곱이면 10의 제곱이죠. 10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얘는 마이너스 2의 x 빼기 10의 제곱이 되고요. 2는 100이랑 곱해져서 나오면 얼마가? 200이 되겠습니다. 맞죠? 물론 x의 범위는 있겠죠. x의 범위는 뭐냐면요, 0보다는 길이니까 커야 되겠고요. 양쪽에서 x로 좁혀져 오니까 결국은 아마 40의 절반 20보다는 작아야 될 겁니다. 근데 어차피 범위는 서술형이면 써줘야 되겠지만 객관식이니까 의미가 별로 없지 않을까. 왜냐, 어차피 양쪽에 등호가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최대값은 어디냐, 꼭지점일 때 최대일 거예요. 또는 꼭지점일 때 최소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꼭지점에서 최대 넓이 200을 갖는다. 간단한 문제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단답형이네요. 1번 보겠습니다. fx를 x제곱 플러스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4다. 그죠? fx는 뭘로 나눴죠? x제곱 플러스 x니까 x 플러스 1이죠. 자, 나머지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x 플러스 4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똑같은 fx인데 이번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으로 나눴대요. 자, 그 얘기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로 나눴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q 프라임이라고 그럴게요. 몫을.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때 fx를 뭘로 나눈? x제곱 플러스 3x로 나눈. 다시 얘기하면 x 플러스 3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 프라임이라고 그럴게요.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몇 차? 1차다. 간단하네요. 얘만 찾으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a, b를 찾아야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식이 두 개 나와야 되고요. 그 식은 보세요. x에 0을 대입했을 때랑 마에 3을 대입했을 때네요. 그래서 x 0 먼저 대입해 볼까요? 자, 0을 대입하면 f0 값이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0이 되겠죠. 0이고요. b 값이 나오는데 f0은 얼마냐? f0은 어디죠? 여기에 f0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f0을 넣으면 얼마가 되죠? f0 넣으면 여기 0 되죠? 그래서 0 플러스 4니까 f0이 4가 되는 거군요. 이 값이 4라는 얘기죠. 이게 4예요. 즉 b는 4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뭘 집어넣을까? 이 식의 양변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x 마3을 넣읍시다. 이제 마3을 대입해야 여기가 0이 되겠죠. 결국 f 마3이 필요하겠어요. 자, 마3 넣습니다. 마3a 플러스 b가 되고요. 자, 마3은 얼마냐? 마3은 또 여기에서 구할 수 있죠. 여기서 f 마3을 넣으면요, x에 마3 넣으면 0이 되겠죠. 여기 마3 넣으면 얼마인가요? 마6 더하기 1이니까요 마5가 됩니다. 마5 f 마3은 마5. 하지 마오. 자, b가 4이죠. 4이니까 마이너스 3a는 얼마인가요? 마9니까요. 그래서 a는 3이 되겠다. 아하. 그러므로 나머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ax 플러스 b니까 3x 플러스 4가 바로 나머지이다. 됐죠? 예. 자, 단답형 2번 10 이하의 자연수 mn에 대하여 1부터 10까지라는 얘기잖아요. 1부터 10까지에 대하여 복소수 z라는 것은 이렇게 생겨먹은 건데 이것의 제곱이 실수랍니다. 제곱해서 실수된다? 자, 어떤 복소수를 제곱해서 실수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죠. z가 그 자체로 실수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z에서 얘기하면요, 이 허수부가 0이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실수부만 남아야 되니까요, 허수부가 뭐가 된다? 0이 돼야 됩니다. 결국 n 플러스 n이 4가 된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되는 순서상은 뭐 있을까요? 더해서 4가 되는 건 1, 3, 2, 2, 3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실수가 되려면, 제곱해서 실수가 되려면요, z는 뭐가 돼야 되죠? 허수부, 이런 꼴이 돼요. bi 꼴. 그러니까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i만, 허수부만 살아남는 거죠. 허수부만 있는 꼴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옛날 용어로 하면요, 순허수라 그러거든요. 허수 중에서 허수부만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b 제곱, i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된다는 얘기죠. 제곱하면 실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꼴은 무슨 꼴이냐? 이 식에서 보면요, 실수부가 0이고요. 실수부가 0이고 하나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허수부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허수부까지 0 되면 안 되니까, 허수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허수부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m과 n이 같아지는 것 중에서 합이 4가 아닌 거 찾으면 되죠. 같아지는 거면 0 아니죠. 같아지는 거는 엄청 많아요. 순서상이 1, 1부터 시작해서 그죠? 10, 10까지 있죠.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합이 4가 안 돼야 되고 이건 제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9개 나옵니다. 여기 아까 몇 개 나왔죠? 3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답은 12개가 답이 되겠다. 끝. 자, 서술 1번 보겠습니다. fx를 x-a로 나눈 나머지는 b제곱이다. 지금 무슨 얘기죠? fa가 얼마다?
b제곱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x-b로 나눈 나머지는 a제곱이다. 지금 보죠. fb는 뭐다? a제곱이라고 할 때 이때 fx를 뭘로 나눴습니까? fx를 x-a, x-b라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qx라 그랬다면 나머지가 몫을 qx라 하면 나머지는 4x 플러스 10이라는 거죠. 이때 a, b 값 찾으랍니다. 간단하네요. 자, 수치 대입하면 되잖아. fa가 b제곱이니까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하면요. 그죠? 여기 a 0되죠? 그래서 4a 플러스 10이 바로 뭐다? fa는 b제곱이고요. 됐죠? 이번엔 b를 대입해요. b를 대입하면 여기 0되죠? 여기 4b 플러스 10이 되고요. 이 값이 fb가 되잖아요. fb는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 연립해서 풀겠습니다. 연립해서 두 개를 어떻게 뺄까요? 빼면요. 4의 a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이쪽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b 마이너스 a, b 플러스 a가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a하고 b는 서로 같지 않다라고 했죠. 않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 b가 약분이 이렇게 되고요. 결국 a 플러스 b는 뭐다? 4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b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a 플러스 b는 이때 뭐예요? b는 4 마이너스 a잖아요. 그럼 얘랑 다시 뭐랑 이것이랑 한번 연립해 볼까요? 얘나 얘 중에 하나 연립해야 되는데요. 1번과 연립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죠.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자, 그러면 이건 1번식이라 하고요. 이거는 3번식이라 할까요? 그래서 1번, 3번 연립하면 그래서요. 4a 플러스 10은 b제곱 대신에 4 마이너스 a가 들어가서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a 플러스 10은 정리합니다. 8a 플러스 a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6은 0이 돼가지고요. 맞아요? 이때 a, b가. 근데 봐봐요. 이 식도 이렇게 나오지만요. 그 다음에 3번과 2번을 연립해도요.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연립하면 이렇게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6은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 이건 어떤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 ab라는 건 뭐냐?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은 0이라는 것에 두 근이 바로 뭐라는 얘기죠? ab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하는 게 뭡니까? ab의 곱이잖아요. 즉 여기서 얘기하면 두 근의 곱을 얘기하는 거죠. ab 두 근 ab의 곱은 뭐죠? 근과 계수의 관계 1분의 a분의 c. 그래서 6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서술형 2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다항식 3차 다항식이 ax 플러스 b로 나눈 몫은 q1 나머지는 r1이라 했고요. 자, 이번에는 4차 다항식을 역시 ax 플러스 b로 나눈 몫을 q2x 나머지를 r2라고 했는데 이 나머지 r1과 r2가 같게 되도록 하는 ab를 찾고 그때의 q1, q2의 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죠. 자, 먼저 항등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ax 세제곱 플러스 b를 뭘로 나눴죠? ax 플러스 b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몫이 나왔다는 얘기죠. q1이고요. 나머지는 r1입니다. 자, 1차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얘는 상수겠죠. 자, 이번에는 ax 4차예요. 4차인 이 식을 역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q2고 이때의 나머지가 r2라는 얘기죠. 얘도 상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r1과 이 r2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r1, r2를 찾는 값은 딱 하나죠. 수치 대입법으로 푸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항등식이니까요. 자, 이게 1번식이고 2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에다가도 뭘 대입하죠? 1번식 x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요. 맞죠? 그러면 a의 좌변은 마이너스 a분의 b의 세제곱 플러스 b가 되고요. 오른쪽 여기에 들어가면 0이 되겠죠. 0 되고요. r1만 나옵니다. 자, r1의 값이 나왔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수치 대입법으로 역시 어디 대입해요? 2번에 뭘 대입해요? 역시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역시 왼쪽 좌변은요 a의 마이너스 a분의 b의 4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b고요. 여기 넣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남는 건 r2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r1과 r2가 구해져 있는데 두 개가 같다는 거죠. 자, 두 개 같다라고 한번 놔볼게요. 첫째 r1 값은 얘 잠깐만. 자, r1 값은 얘죠. 자, 얘는 뭐가 됩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b 세제곱이고요 플러스 b고요. 이게 r1이고요. r2는 a 곱하기 a의 4제곱분의 b의 4제곱이죠. 지금 보세요. 4제곱이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b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얘 두 개는 같고요. 그 다음에 a 역시 양변에 약분되고요. 세제곱 약분하면 a 하나 남겠죠. 여기 b 세제곱 b 하나 남아요. 자, 남은 건 마이너스 1과 a분의 b니까 즉 b는 마이너스 a라는 등식을 하나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b 이꼴 마이너스 a니까 우리가 아까 세웠던 1번과 2번식의 문자를 줄일 수 있겠다. 그렇죠? 자, 1번의 b 값에다 전부 a 마이너스 a를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1번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1번식은 ax의 세제곱이고요. 플러스 b 대신에 마이너스 a가 들어가는 거죠. 얘가 ax b 대신에 마이너스 a 들어가고요. q1x 플러스 r1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왼쪽은 a로 묶으면요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얘도 a로 묶으면 x-1 q1x 플러스 r1이 되는데 x에 1을 대입하면요 수치 대입법으로 대입하면요 r1이 0이에요. 0은 0 플러스 r1이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R1은 0이 됩니다. 아하, 지금 무슨 얘기냐? R1이 0이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아, 소수령이네요. 그러면 그대로 써야 되겠죠. x에 1을 대입했더니 0은 0 플러스 R1이라 그래서 R1은 0이 돼요. 맞죠? 자, 이때 이게 0이 돼버리면 결국은 뭐가 되냐? 왼쪽 오른쪽 그죠? a의 x-1이 그죠? 약분 a가 약분되겠죠? 왼쪽 없어지고요. 결국 넘기면 q1은 뭐가 되는 거죠? 아, 약분할 필요도 없네요. q1은 얘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q1x는 약분할 필요 없어요. 좌우식 비교하면 되네요. 그죠? 이 식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q1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2번 식도 한번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ax 마이너스 a가 되고요. q2x가 되면서 r2가 됩니다. 이때도 역시 x에 1을 대입하면 그죠? 정리해 볼까요? 일단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x 마이너스 1, q2x 플러스 R2가 되고요. 역시 1을 대입하면 R2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나눠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또 식 비교하면 되는데 얘가 아직 인수분해가 덜 됐네요. 그죠? 얘를 다시 써볼게요.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도 그대로 A x 마이너스 1의 Q2x R2는 0이니까 끝. 자, 그럼 왼쪽 오른쪽 비교해보세요. A x 마이너스 1 있고요. 결국 Q2는 뭐가 되죠? Q2는 얘가 되는 거죠. 아하, Q2x는 뭐가 되는 거죠?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 구하는 건 뭡니까? Q1 3, Q1 3은 여기 집어넣어야 되죠. 3의 제곱은 9가 되고요. 13이 되고요. 그 다음 Q2 4네요. Q2의 4는 4 집어넣으면 여기 4 집어넣는 거죠. 5 곱하기 17이에요. 그래서 17은 얼마인가요? 85인가요? 그죠? 이런 85.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합은 뭐가 됩니까? 그러므로 답은 98이 답이 되겠다. 이상.